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창원시정연구원 이자성 실장, 전 경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소동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이 예정된 지난 21일에서 급히 변경돼 또 한 번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결국 선고가 두 번 미뤄진 셈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안 평론가께서는 두 번이나 선고가 미뤄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선고를 미루는 것은 이제 재판부의 직권입니다. 고유권이기 때문에 연기도 할 수가 있고 이랬는데, 근데 그 내용을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죠. 재판부가 이제 드루킹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제 김경수 지사는 굉장히 당혹스럽다 이런 표정을 많이 짓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재판이 이례적인 면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그 선고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 갑자기 이제 그 변론 제기를 했던 점, 그 다음에 예. 특정한 쟁점에 대해서 잠정 판단 내용을 이제 재판장이 직접 고지를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쟁점이 8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제일 큰 것은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 그 킹크랩의 시연을 직접 봤는지, 네. 이 문제, 그 다음에 공모를 했는지, 이게 이제 8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큰 쟁점인데, 그리고 이제 김 지사가 시연을 보고 난 이후에 동의를 했는지, 네. 이게 이제 이 재판의 핵심 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대선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포털에 뭐 비용을 지불했는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는데, 형사합의부는 이제 재판장 좌우에 한 분씩 3명이 이제 합의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아마도 그 쟁점에 대해서 아직 재판부가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네. 좀 쟁점들이 갈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3월 10일 날 이제 또 그 재판이 열리죠. 네. 그래서 앞으로 2심의 확정 선고는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긴 시간을 두고 아마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결과가 어찌 나오든 이번 총선에는 분명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야겠죠. 네. 아마 이게 유죄든 무죄든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지 20대 국회에서 가장 경남의 가장 큰 이슈로 부각이 되겠죠. 예.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은 여당이나 도정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고, 네. 무죄가 나온다면은 당장에 야당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 정서에 도저히 맞지 않는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은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의 그 새로운 아주 뜨거운 그런 이슈로 저는 부각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항소심 결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가 한 달 남짓 후 마무리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창원시에 남아있는 미완의 숙제들 또한 절벽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작년 큰 힘을 받았던 창원 특례시 지정입니다. 무산이냐 통과냐의 기로에 놓인 창원 특례시 지정의 운명과 향후 대책에 대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례시 지정이 무산될 거란 예측이 나오는 이유부터 정리를 좀 하고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창원의 100만 대도시의 특례를 지정하는 이 지방자치법의 이제 개정 문제인데, 약 8개월여 동안에 국회에서 이게 이제 그 법안이 상정이 됐죠. 네. 그런데 문제는 법안이 통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상임위원회가 행정안전위원회인데, 여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여기서 안건이 이제 다뤄지고 확정이 돼야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전체에 회부됩니다. 네. 회부가 되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은 법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은 국회의원들이 전부 모이는 전체 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뤄서 가부 여부를 이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예. 이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게 네. 다루지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거의 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 네. 앞으로 뭐 3월 국회 내지는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4월 국회가 열립니다. 임시국회가. 네. 만약 거기서는 지역구별로 이제 국회의원이 당락이 희비가 많이 엇갈린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 관례적으로는
쟁점이 심하고 네. 서로 의견 다툼이 많은 법안들은 4월 국회에서도 다뤄지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국회 회의 운영 절차인데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저는 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거의 끝났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이자성 실장께서 몸담고 계신 창원시정연구원은 그간 뭐 고양, 수원, 용인시정연구원과 워크숍 등을 통해서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함께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자체 역시 창원처럼 편치 않은 심정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인 창원, 수원, 고양, 용인시와 그 시정연구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특례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꾸준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네. 네, 특히 4대 시정연구원은요, 공동 워크숍, 그다음에 국회 토론회 개최, 토크쇼 이런 다양한 형태로 특례시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해왔고요. 예. 그리고 각자 연구원에서는 특례시 관련 연구들을 서로 이제 추진해 왔습니다. 예. 이렇게 4개시뿐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특례시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는 예. 100만 대도시가 인구 3만 도시와 같은 수준으로 도시 문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지방 정부는 지금 국내 간 도시 경쟁이 아니라 네. 국제 간 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만큼 네. 그 속도감 있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필요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로 네. 광역자치단체 간의 인허가 절차에 막혀서 지체가 벌어지면 그만큼 경쟁력에 있어서 늦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 특례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그 연기는 앞으로 4개 도시 모두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네. 몹시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특례시 지정 무산 위기는 정쟁의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쟁의 결과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제 보면은 검경 수사권이나 유치원 3법이라든지 선거법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정쟁의 그 중요 법안을 보이는데 네. 근데 이 특례시 법안은 이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예. 이게 각 지역이 이해가 굉장히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인구 3만의 도시는 굉장히 그 재정면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예. 우리도 특례로서 또 다른 조치를 해달라. 또 아니면 인구 30만 도시도 우리도 중급 도시이기 때문에 네. 100만 도시에 걸맞는 특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줄줄이 들고 나옵니다.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제 우리 표면적으로는 뭐 입법권이라든지 국정감사권, 예산심의, 조정권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인 권한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예산을 끌어온다든지 네. 그다음 지역의 어떤 특례를 가져온다든지 하는 이런 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국회의원 책무 중에서 중요하고도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그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특례를 전부 다 가지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구 100만만 주장했을 때는 그 나머지 시군에서는 전혀 형평성이 안 받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런 반론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아마 우리 창원시 특례 법안도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희 헬로 이슈 토크가 신년 특집으로 도내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올해 성과와 계획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얼마 전 허성모 시장이 직접 출연을 해서 이 특례시 지정에 관해서 상당히 유감의 뜻을 좀 밝혔습니다. 그때 발언을 좀 준비했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이것은 이제 대통령께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마산의 오동동에 있는 문화광장에 네. 오셔서 유세를 하시면서 네. 직접 마이크를 들고 우리 시민들께 약속하신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년 3월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을 만들어 국회에 안을 회부했습니다. 네. 그 정부안이죠, 원안이. 근데 국회에서 이 논의를 제대로 안 하는 겁니다. 네. 뭐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해달라고 작년에 뭐 여야를 다 찾아가고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대통령 공약인데 여야를 떠나서 집권당이 더 노력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그 집권당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도 제가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자동 폐기가 됩니다. 예. 20대 국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4월에
21대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 후보, 여야 후보 모두에게 네. 이것을 공약으로 좀 채택해달라고 네. 저희들이 요청드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분위기도 올리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용인시, 네. 고양시에도 시장님들께 그래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네. 그쪽 후보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좀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허성모 시장 발언 중에 집권 여당에 실망했다란 말이 있는데 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민주당 중앙당을 뭐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한 건데 네. 창원 지역구 국회의원들 또 곧 총선으로 당선될 국회의원들 비판을 좀 겸허히 수용을 해야 될 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건 당연히 이제 비판을 수용해야 되고 우리 저기도 국회의원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히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저는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방금 이제 허시장 인터뷰가 이제 그 나갔지만은 뭐 대표적으로 하나는 이제 시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나타냈는데 정치는 뭐 속성은 양면성이 있고 이중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당이지만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국회와 중앙을 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 허시장도 결국은 같은 당 소속 그 당이라든지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이 문제는 정부에서 법률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행정부의 수반이 이제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사전에 조율이 되고 협의와 협조를 사전에 이끌어내지 못하면은 네. 사실은 저는 이 특례시 법안은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히 저는 좀 난항을 겪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도 저는 거의 없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저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봅니다. 네. 법안은 법안대로 추진을 하고 네. 그다음에 현재 제도권에서 우리가 특례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예. 중앙정부나 대통령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런 이중적인 저는 전략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사실 특례시법 통과는 올해 통합창원시 10년을 맞아서 통합의 열쇠가 될 거다 이런 말이 좀 있었는데 실제로 창원시의 진정한 통합과 특례시 지정 연관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창원시가 2010년 7월 1일 그 마산시 진해시와 함께 통합을 했습니다. 예. 통합이 된 지 올해로 10년째가 되는데요. 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통합 당시부터 이 굉장히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던 이유는 이 3개 특징을 가진 시가 진해시, 네. 마산시, 창원시가 이 통합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네. 인구 108만 이상의 거대한 도시가 되고 또한 동남권을 견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그 광역시급 대도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인이나 뭐 기업 시민들도 이러한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했었던 그런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막상 통합을 해서 거대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전에 그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수준의 뭐 행정적, 재정적 권한 그대로라고 예. 하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네.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진해 신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이제 신항이 생기면 항만 시설이라든지 배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그 신항을 위치한 지역의 지자체의 권한이 좀 커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항만 기능은 중앙 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입니다. 네. 그러다가 보니까 그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는 회의에도 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네. 문제는 항만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소음, 예. 각종 오염 문제는 또 민원사항으로 창원시에 제기가 됩니다. 이런 문제점,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이 네.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항만이 개발하면서 창원시 지역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네. 창원시가 좀
그 권한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동일 선상에서 좀 보자면 소방사무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소방사무는 대표적으로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가져온 사무 특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소방사무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창원시만 갖고 있습니다. 예. 소방사무 역시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만 주는 사무인데요.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의 소방안전교부세 형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이다 보니까 경상남도를 통해서 소방안전교부세를 보조금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경상남도에 보고나 감사를 받아야 할 행정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처럼 규모는 100만 대도시 광역시급이 됐어도 네.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 머물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정책 추진과 개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이 특례시가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돼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다면 네. 창원시가 발전하는 데 더욱더 큰 발돋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이 특례시 법안 통과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네. 좀 짚어주셨지만 어쨌든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 21대 국회에서 네. 다시 발의가 될 텐데 네. 이렇게 되면 좀 제속도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속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게 이제 5월 30일 날 개원하면 개원 국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부터 바로 이제 이 법안이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만하도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100만 이상 도시에게만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다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절대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 전체의 시군에 대한 어떤 특례가 골고루 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면은 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저는 이 특례시 법안이 어려울 것이다 보고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가까이 있는 김해시도 50만 도시에 걸맞는 특례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포항도 마찬가지고 여러 도시들하고 그다음에 군 지역에는 지금 법안을 제출했죠. 특례군을 법제화해달라.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지방도시 소멸이라든지 인구 뭐 저출산 고령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를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갈등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다. 네. 그래서 앞으로 특례시 법안은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어떤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진통들이 예상이 되는 만큼 이 특례시 지정을 같이 준비했던 타 지자체들과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작년에 그 100만 도시 4개 도시가 모여서 창원시청에서 뭐 협의체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은 4개 시도에만 그 파급 효과가 들어갈 뿐이지 네. 나머지 시도에는 오히려 또 다른 갈등이라든지 또 다른 그 차별성을 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4개 시도가 연합을 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창원시에서도 정부에 차별적인 어떤 특례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특례 그림들을 좀 역으로도 제안을 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좀 노력들도 하면은 동반으로 특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네. 국회에서 지난번에 정의당과 법여권이 연합을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 여당에서 아마 이런 전략을 특례시 법안을 통과할 때도 한번 살린다면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자, 시정연구원의 노력이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짧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특례시 지정은 창원시가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뭐 50만 특례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네. 분명히 100만 도시와 3만 도시 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 100만 도시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일단은 통과돼야겠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합 창원시 10년을 맞아 큰 희망을 걸었던 창원 특례시 지정,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날지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어설 것인가에 도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든 특례시 지정이 멈추지 않길 염원하며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